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는 보내주신 나가는 말이라는 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주장을 하는데요. 바로 오래된 신화가 현대사회, 특히 게임이나 경제 같은 분야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아, 그렇죠. 그리고 한국의 특정 신화들이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자료 속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통찰이 무엇일지 한번 같이 파헤쳐 보시죠. 네, 좋습니다. 시작부터 흥미로운데요. 이 글에 따르면 조셉 캠벨의 이론은 오늘날 많은 영화나 게임 스토리의 뭐랄까 기본 틀이 되고, 네, 영웅의 여정 같은가요? 맞아요. 그리고 나카자와 시니치의 관점은 경제 현상을 정신 분석학적으로 해석하는 데 쓰인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신화가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네. 현대 문화를 만드는데 실제로 쓰이는 뭐랄까 툴킷 같다는 거네요. 아, 툴킷이요? 재밌는 표현이네요. 맞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죠. 이 글은 이 두 접근법을 합치면 현대 문화의 큰 두 축이 있잖아요. 과학과 문학 같은 거 말씀이시죠? 네, 과학과 문학 혹은 예술 이게 프랙탈 원리라는 개념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프랙탈 원리요? 아, 그 작은 부분이 전체랑 비슷한 구조로 반복하는. 네, 맞아요. 눈송이 결정이나 나무 가지 모양처럼요. 그러니까 신화 속에 이런 어떤 자기 유사성의 패턴이 숨어 있고 이게 과학적 원리와도 통할 수 있다. 이런 상당히 대담한 가설을 제시하는 겁니다. 와, 프랙탈 원리로 과학과 문학을 연결한다? 이건 좀 신선한 관점인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 글에서는 이 프랙탈적 신화학이 특히 한국의 미트라 단군 신화와 놀랍도록 잘 들어맞는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그 부분이죠. 아니, 이 세 신화가 서로 연결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안에 어떤 과학적인 측면까지 내포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을 제기하는 거죠. 이건 정말 생각지도 못한 연결인데요. 그렇죠. 그 미륵 신앙, 그리고 고대 페르시아의 미트라 신화, 또 우리 민족의 시조인 단군 신화, 네네. 이 셋이 역사적으로 보면 한반도라는 공간과 우리 민족이라는 주체 안에서 함께 신앙되어 왔다는 점을 먼저 짚고 넘어갑니다. 아, 그랬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셋 사이의 깊은 연관성이나 또 이 글이 주장하는 과학성, 이런 것들은 그동안 제대로 조명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요. 이 글은 두 가지 정도 이유를 제시합니다. 하나는 식민사관 같은 역사적 영향으로 우리 고유 신화의 가치가 좀 평가절하되었던 측면이 있고요. 아, 네. 다른 하나는 학문 자체가 너무 분화되면서 신화 연구는 인문학으로 가고 과학은 자연과학으로 가고 각자 길을 가면서 서로 대화가 좀 단절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것처럼 되어버린 거군요. 네, 그런 셈이죠. 학문 분야들이 자기 영역 안에 갇히는 건 흔한 문제이긴 하죠. 그런데 왜 유독 이 미트라 단군 신화를 주목하는 건가요? 다른 신화도 많을 텐데요. 바로 그 보존 상태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 글의 핵심 주장 중 하나인데요. 보존 상태요? 네. 이 세 신화가 세계적으로도 정말 드물게 그 원형적 구조가 비교적 온전히 보존된 형태로 한국에 남아있다는 겁니다. 아, 원형이요? 네. 다른 문화권에서는 변형되거나 소실된 신화의 원형적 특징들이 여기에는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거죠. 오, 신기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관점, 즉 여기서 말하는 프랙탈적 신화학 같은 그런 통합적 시각으로 다시 들여다볼 가치가 충분하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옛날 이야기 모음이 아니라 그렇죠. 뭔가 중요한 코드가 담긴 타임캡슐 같다고 보는 거죠. 그렇군요.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기에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런 맥락이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미륵, 미트라, 단군 신화에 대한 재평가가 시급하다. 네. 그리고 이 신화들이 가진 독특한 결합 형태와 원형성 덕분에 어쩌면 과학과 인문학, 또 고대와 현대를 엮는 새로운 이해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오래된 지혜가 현대의 복잡성을 푸는 열쇠가 될 수도 있다. 흥미롭네요. 네, 그런 가능성을 제시하는 거죠. 오늘 살펴본 글은 우리가 그냥 옛날 이야기쯤으로 여기던 신화 속에 현대 사회를 이해하고 심지어 과학과도 연결될 수 있는 놀라운 잠재력이 숨어 있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듣고 계신 당신께도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당신의 일상이나 관심 분야에서 전혀 상관없어 보이던 두 가지 영역, 예를 들어 예술과 기술,
혹은 개인적인 경험과 사회 현상 같은 것들이요? 네. 혹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 글처럼 좀 다른 관점이나 지식 체계를 빌려와 살펴보면 새로운 의미가 보일지도 모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네, 이 질문을 잠시 마음에 품어보시는 건 어떨까 제안하며 오늘 이야기는 마무리하겠습니다.